네, 찍어주고 설명해주는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9월에 둘째 거래일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 첫 단추 잘 깼던 느낌이었었고 9월의 저주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흘러가는 달이라고 하던데 9월 증시 어떻게 바라보세요? 워낙 역사적으로도 이제 워낙 이벤트들이 9월에 많았습니다. 뭐 리만 사태부터 해가지고 네. 뭐 팬데믹 하락도 얼추 다 9월 달쯤에 또 많이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강력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 내리에 9월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최근에 뭐 거의 5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9월을 평균 하락률이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률이 지수 하락률이 4%니까 꽤 강력한 하락은 맞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또 심리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9월에 큰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야, 9월은 원래 안 좋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 투심 자체도 좀 이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전통적으로 이번 달도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다만 이번 달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용지표 발표 그다음에 그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또 FOMC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 초에는 좀 괜찮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나면 그리고는 다시 또 제로 노출에서 좀 빠질 수 있어서 네.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급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원체 이제 이벤트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포트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월 초에는 힘을 받아갈 수 있지만 FOMC 지나고 나서 재료가 나왔을 때 그리고 소멸이 됐을 때는 그때 또 지수 향방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어제 특징주 좀 살펴볼게요. 어제 서진 시스템 좋았습니다. 최근에 서진 시스템 자체 좀 주가가 반응이 나와주는 것 같아서 점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제는 좀 한 템포 쉬어서 24,000원 선까지 내려갔었고요. 뭐 AI, 2차 전지, 원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서진 시스템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좀 우스갯소리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에서 좀 신뢰감을 가진다. 문서진 시스템 같은 느낌으로. 문서진 시스템. 예전에 제가 그 5G를 항상 좀 한참 좋아했을 때도 좀 강하게 이제 밀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5G보다는 이제 ESS 관련 쪽으로 다시 모멘텀을 찾아서 주가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ESS 쪽은 또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ESS 캐비넷을 만드는 회사이고 특히 ESS 같은 경우는 또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들어 안 그래도 또 열 폭주 관련 이슈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열 관리 관련 캐비넷 이 주목도도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서진 시스템은 ESS 관련 쪽에서의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모멘텀도 좀 받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 들어 두 가지 새로운 재료가 생겼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노키아 쪽에 그 통신 장비 사업부를 좀 인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통신 장비 관련 부분에 원래 서진 시스템의 핵심이 네트워크 이제 통신 장비 관련 캐비넷을 주력으로 원래 생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국내 텔코들이 지금 뭐 5G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 매출은 안 나오지만 삼성전자가 또 인수를 하게 되면 원래 거래처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또 통신장비 쪽에 또 시장에 다시 한번 뛰어들게 됐을 때에 또 통신장비 관련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환경. 네. 거기에 이제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텍슨이 이제 자회사. 원래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도가 있는 회사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서진 시스템이 주력군이 아까 말씀드린 캐비넷인데 결국에는 이 뭔가 주물로 이 부품을 캐스팅을 하는 걸 좀 잘하는 회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뭐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그다음 자동차 쪽에 부품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워낙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 관심을 안 뒀는데 이번에 램 리서치를 뚫었습니다. 램 리서치에서도 예전에 뭐 그냥 레거시 장비를 뚫은 게 아니라 최근에 램 리서치가 밀고 있는 신장비, 그러니까 HBM, 그 TSV 장비의 부품을 납품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굉장히 뭔가 흔히 말하는 기술을 요하는 부품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램 리서치의 이 컬을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네. 좀 이 대단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램 리서치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장비주에게도 또 반도체 부품은 또 수출될 수 있는 납품될 수 있는 환경이라서 2차 전지 ESS 관련의 매출이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AI 거기에 반도체까지도 또 연결고리가 나와서 충분히 모멘텀은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으로 국한해서 보면은 아직이다라는 네.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ESS나 뭐 AI 그리고 반도체까지 엮어서 봤을 때는 너무 괜찮다 말씀 주셨고 자 그럼 대표님 지금 차트 열고 보니까 서진 시스템이 올 상반기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딱 7월 10일 기점부터는 내려가는 모양새인데 가격 전략을 어디로 좀 바라보세요? 뭐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전고점 정도까지는 네. 다 목표를 두고 있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연말 장을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대부분의 종목들의 목표가를 연말 정도 기준으로 보거든요. 연말 정도에는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때쯤이라면 저는 전고점 정도까지 그러니까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터치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서진 시스템의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면서 밀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원래 펀더멘탈을 시장의 센티만 회복된다면 원래 펀더멘탈 가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45,000원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1,000원이 이탈되면 밑에 지지선은 18,000원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21,000원을 저는 손절가로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살아나야 서진 시스템도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35,000원 주셨습니다. 지난 5월의 전고점이 36,000원인데 그 코앞까지 목표가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제 진짜 핫하게 흘러갔던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을 텐데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어제 개장 직후부터 상승 탄력도를 키워가면서 무려 15% 가까운 상승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4만 6천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리튬 관련주, 뭐 전반적으로 어제 2차 전지 시세가 좋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지금 자리도 괜찮나요? 저는 어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상승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잖아요. 비중 확대. 네, 그거가 딱 나오면서 이 상승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내용만 놓고 보면 네. 사실은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보고서는 맞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 하우스들에서 그거와 관련된 부정적인 뷰를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실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사실 그 뷰가 업황을 놓고 보면 맞는 뷰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던 건 유럽이 탄소 배출 규제를 이제 내년에 더 강화를 하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된다. 그래서 유럽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거기에 핵심은 LG 엔솔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 부분은 뭐 지금 갑자기 뭐 며칠 전에 짠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차피 3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 스케줄대로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맞추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많이 파는 거는 오히려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전기차는 흔히 말하는 가격이 비싸서 이제는 안 사는 거죠. 캐즘이 왜 나오겠습니까? 뭐 불 때문에 인프라 물론 뭐 그런 것들도 다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비싸서 안 사는 거거든요. 네. 비싸도 내가 사겠다는 사람이 이미 다 샀어요. 이제부터 소비자들은 난 비싸면 안 사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비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조금까지도 지금은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고 보조금 폐지와 동시에 유럽에서 성장률이 확 꺾여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그 8월 전기차 판매율도 보더라도 유럽은 역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때문에 성장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의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거 모를 리는 없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무슨 의도냐 하면 저는 포지션 변화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특히 국내 반도체,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뭐 일본이나 대만 쪽 반도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국내 쪽에 이제 소부장들이 좀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연말까지는 사실 국내 소부장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반도체 쪽에 롱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거는 좀 빼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모건 스탠리가 한 3주 전에 또 반도체 쪽에 약간 매도 리포트를 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구간에서 흔히 말하는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sek터가 어떤 섹터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 가장 자극하기 좋은 게 2차 전지죠.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뭔가 붐업을 탁 넣어주면 그러니까 촉매제만 살짝만 넣어주면 딱 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또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빈집털이잖아요. 네. 거기에 공매도는 많이 쌓였어요. 조금만 슈팅 한 번만 나오면 공매도로 청산되면서 또
흔히 말 쇼커버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모건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좀 줄이고 그다음 2차 전지 좀 늘리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좀 포지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매도 리포트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매수 리포트가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가 바보가 아닌데 그러고 뻔히 다 아는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강력한 매수 신호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유리하다고 보긴 하는데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업황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체 이제 작년에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드디어 바닥의 시그널 보여주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직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괜찮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럼 포스코 퓨처엠 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피로감 오늘 들어가는 거 좀 무리인가요? 오히려 오늘 좀 조정을 주면 매수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를 들는데 한 달 정도 뭐 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 삼성 SDI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만간 목표가 또 도달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 달 정도의 시계열을 놓고 보면 충분히 눌릴 때 공략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빠질 자리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급등은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오늘 어제 급등에 따라서 좀 피로감에 좀 조정을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공략해볼 만하다. 특히 저는 지금 이 손절 라인을 20만 원에 설정했거든요. 조금 눌려준다면 20만 원이라는 손절가는 또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 짧게 둡니다. 이쪽에서 또 매물대는 많을 겁니다. 여기가 거의 다 매물대인데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이렇게 있으면 엄청난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와도 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2차 전지에 대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본전 왔다고 던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30만 원에선 저항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1차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고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0만 원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방산이에요. LIG 넥스원 가져와 봤는데 어제 좀 쉬었죠. 1.4% 하락으로 19만 2천 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20만 원 돌파가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좀 꽤나 걸리는 것 같고 7월에 강하게 올라간 뒤로부터는 방산이 그렇게 힘을 못 내는 것 같아서요. 일단 LIG 넥스원 이야기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많이 뭐 아주 강력한 주도주가 지금 있지는 않아요. 기존에 예전에 주도주 또 화장품,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전력망, 반도체 이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거의 다 매물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어쨌든 뭐 뉴욕 증시를 제외하고 글로벌적으로 좀 뭐 혼탁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흥국은 더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흥국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 시장을 리딩하는 이 주도주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환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계속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가 악재가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 차익 실현 매물의 핵심은 다 그거예요. 다 피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반도체도 피크아웃, 전력망도 피크아웃. 네. 그다음에 조선도 사실 이제 빅사이클 시작됐다 하는데 최근에 조정 주면서 이것도 수주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저는 뭐 계속 이야기 피크아웃 이야기하는 섹터들의 피크아웃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주가 자체가 그만큼 이제 흔히 말하는 노이즈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약간 약해졌다, 센티가 약해졌다라는 건 그건 좀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하락이 펀더멘탈의 훼손이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투심이 훼손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에서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라면 결국에는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다시 흔히 말하는 메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럼 누구를 살까라고 하면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애를 살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방산 역시도 좀 오히려 조정 줄 때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LIG 넥스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종목 중에서는 현대로템이랑 LIG 넥스원을 좀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현대로템은 최근에 또 모멘텀이 생기면서 좀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LIG 넥스원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뭐 방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수출에 대한 수출 되나?
비궁이나 청궁 수출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청궁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 이야기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매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중동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도 지금 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비궁 같은 경우는 미국을 일단은 통과했어요. 그 테스트는 통과했다. 근데 그 테스트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테스트인데 통과가 있고 너무 실력도 압도적으로 통과했어요. 예를 들어 뭐 커트라인이 80점이면 100점 맞았어요. 예, 그런 거. 엄청난 모범생이네요. 네, 엄청난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이 유도 미사일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이 적중률이 70%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잘못 한 발 빗나가면 큰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70%가 뭐가 높냐고 생각하시지만 이 유도 미사일을 쏠 때 한 발을 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쏴서 한 발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쏘면 한 3-4발을 그냥 동시에 쏴서 그 하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비궁 같은 경우 90%가 이번에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비궁도 미국에서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LIG 넥슨 지금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LIG 넥슨 지금 19만 원 선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목표가 어디로 보세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고점 부근인 25만 아,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17만 원은 뭐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지지선 형성돼 있습니다. 요거 깨지면 그 밑에가 지금 한 15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7만 원은 손절 라인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또 노려보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LIG 넥스원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전략을 세워볼게요. 오늘 한마디 어떤 걸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그 천하제일 단타 대회. 천하제일 단타 대회. 아, 단타 요즘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장이 참 재미없는 시장이 맞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중장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국장이 좀 재미없긴 한데요. 대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특히 뭐 시계를 한 달 정도 길게 봐도 한 달, 뭐 짧게는 한 일주일 안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장이 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테마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은 뭐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는 그러니까 마인드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성향이 중장기 마인드예요. 그러면 그 마인드를 버리고 투자 습관을 버리고 단타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지금 시장은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게 맞습니다. 내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장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기간이고요. 대신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워낙 테마들이 계속 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좀 수익 극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순환매가 원체 빠르게 돌고 있고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코스닥 쪽에서 단타 대회 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탠스 자체를 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찍설주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의 찍설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투자라서 저는 오히려 올 연말을 좀 기다리고 좀 지금 매집해볼 만한 종목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솔브레인을 오늘 가져놨습니다. 솔브레인이요? 솔브레인 이야기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GAA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 공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GAA.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바뀌면서 시가 공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그 건식 시가를 했었는데 이전에는. 근데 지금 이 GA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바꾸면 이게 습식 시가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시가액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가액이 양이 많아져요. 근데 솔브레인이 그 삼성전자 시가액을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히 그쪽에 이제 시가액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솔브레인의 핵심 매출은 낸드 쪽입니다. 네. 낸드 쪽의 시가액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낸드 업황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낸드 업황이 괜찮아졌다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흐름이 좋아질 건데 최근에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낸드가 가동률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가동률이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낸드 쪽이 생각보다 가동률이 아주 높지 않아가지고 살짝 아쉽지만 연말로 갈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SSD 관련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관련 부분에 낸드 쪽은 투자가 또 많이 되고 또 그다음에 가동률이 높아져서 그쪽이 흐름은 좋아질 것 같다. 그다음에 어쨌든 결국은 또 지금 요즘에 그 3나노 쪽에 파운드리 수율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수율을 결국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묻어나서 솔브레인은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브레인 받았고요. SSD가 낸드 쪽도 볼 수 있고 그 시각, 습식
관련해서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솔브레인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텐데 가격은 어디로 볼까요? 네, 이것도 뭐 연말까지라고 생각하셔서 한 32만 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R 한 10배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재주가 뭐 평균 퍼가 한 10배 정도 나오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20만 원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이 손절 라인은 20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떨어지면 눌리면 저는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넉넉하게 20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0만 원이면 그냥 사라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솔브레인 오늘의 찍설주로 받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